안녕하십니까. 대수천 정상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수천에 온갖 불협화음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이곳 대수천에도 봄이 찾아왔겠죠? 긴 겨울을 마감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대수천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재 알렉스님을 모시고 그동안 대수천의 비리와 이에 따른 성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알렉산더입니다. 네, 저는 아다미TV의 아다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대수천 집행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수천은 가톨릭 신앙 공동체이고 비법인 사단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신뢰를 창립 정신으로 이 나라에 오직 천주교 신자가 회원이 되는 단 한 개뿐인 뜻 있는 신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특히나 신앙 공동체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 단체입니다. 이 영적 단체가 비법인 사단의 형식으로서 모이게 된 자연 공동체가 바로 대수천인 것입니다. 대수천의 주체는 믿음으로 하나 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모르는 공동체 운영과 집행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공정성은 투명한 실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대수천이 이러한 기본적 구성도 갖추지 아니 못하고 오늘의 사달이 난 것입니다. 다수결 원칙에도 크게 벗어났으며 공동체 인적 구성에 걸맞는 조직 등도 없었고 입회의 저변 학력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사태는 대수천의 수치이며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작년 8월 8일 가톨릭 회관에서 2020년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과 임원 선출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집행부 이계성 전 대표와 운영위원장 김장철 위원장 사이에 운영위원회 자격과 인원수에 대한 이견으로 그 총회는 파행되기 전에 임기와는 상관없이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이견에 대하여 합의하고 다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바로 그날 대도천 사무실 근처 몽돌 식당이라는 20평 남직되는 초라한 동네 식당에서 운영위원 33명 중 13명 정도와 일반 회원 10여 명을 소집하여 이분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선출은 이 전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내용적 명으로 선출되었다는 통보를 알게 되어 김 위원장께서는 그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일체와 화해를 갈망하는 내용증을 4차례 보냈는데 전부 수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운영위원 19명과 일반 회원 8명이 대수천을 정수하고자 결의하여 대수천 정상화위원회 약칭하여 대정위를 구성하였고 그 단체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정회 단체를 구성한 후에 이전 대표 측과 소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여러 공로로 경로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전혀 반응이 없어 별 수 없이 11월 9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처분의 결정문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네, 금년 1월 21일 이 전 대표에 의해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죠. 저의 생각으로는 이 결정문이 나오면은 이 소란의 중심에 있는 이 전 대표께서 자숙하고 화해와 일치를 모색하려는 일상적인 자세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직무대행자와의 통상의 업무를 도우기는커녕 회무, 회계, 장부 일체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직무지행이 정지되었다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회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 되었으니 자신의 마에 도와달라고 애근하는 겁니다. 대정에서는 대두천의 내부 문제로 상임대표가 직무집행이 정지당했다는 불미스러운 일을 인해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을 못했으나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반대하는 회원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지 아니하고 직무집행을 정지당했다는 말만 대풀하는 겁니다. 왜 반대자가 있으면 그들이 왜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저희들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회원에게 널리 알려 대두천을 정상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팩트는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단체 회칙은 이 단체 헌법입니다. 이견으로 총회가 무산되고 합의 후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당연히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한 바로 그날 장소를 변경하여 전체 운영위원회 총회 개최 통보 없이 자신을 추정하는 몇 분을 상대로 임원을 선출한 행태가 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신뢰의 정신일까요? 회의는 일반적으로 개최 일시, 장소, 안건, 통고 4원칙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4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는 임원의 선출이 무효라고 가정하였으므로 확정 판결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이 전 대표의 자세를 보아 일단 확정 판결을 받아 진위를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함께 대두천을 이끌어오던 동지 차원에서 기회가 있으면 일체 화해, 용서의 길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대두천의 성장과 고통으로 거울 참석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침묵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내 탓이오라고 3번이 아니라 30번으로 가슴을 치는 고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전 대표에게 드린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거짓은 진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충분히 아실 분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학교장 출신이므로 어느 인사보다 도덕이 요구되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과는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교회는 어느 날부터 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무사에 하나는 대두천이라고 합니다. 대두천의 당초의 정신은 희색되어 이 종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개 행위의 언행은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당한 형태로 대두천 공동체를 얼룩지게 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자 등을 순차적으로 전 회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위법 부당한 전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이 전 대표는 대두천 공동체의 전 회원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진정하고 순전한 회원들이 무슨 죄로 법원의 지탄을 감수해야 합니까? 상임대표로서 대두천 회원들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진심이 있다면 오늘 이런 엉터당치 않는 성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도 근간의 이 전 대표는 각종 SNS를 통하여 성찰의 모습은커녕 애국애교하는 자신을 일부 신자들이 모함하여 대두천에서 물러났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자들을 어린 유아로 취급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대정에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신자들을 어리광대쯤으로 무시하는 이 전 대표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계속된다면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 형사소추도 불사할 것이며 그 어떤 손해배상 책임도 빠뜨리지 않고 쟁송 처리해서 이 배상액으로서 회원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언론 선동으로 탄핵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구속 수감되어 계십니다. 사람 중심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말은 지키지 아니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을 보아왔음에 전 대표는 그 본질을 망각하여 나를 내세우는 그 모습에 실망한 회원들은 대수천의 본래의 본질을 잊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바로잡아 보겠다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대한민국 수호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으로 오늘 대수천이란 단체가 하루속히 그 본질을 되찾는 대정회에서 대수천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